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자, 오늘 HTML, CSS 7번째 시간, CSS 기본 2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CSS란 게 무엇이고 CSS를 어떻게 코딩을 해 나가는지, HTML 헤드 문서, 헤드 태그 안에다가 우리가 스타일이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를 입력해 주고요. 그 안에다가 선택자를 이용을 해서 속성과 속성 값을 이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선택자 중에 특정한 태그, div 태그라든가 h1 태그라든가 p 태그 아니면 li 태그 아니면 astaric로 전체를 다 선택하는 특정 태그를 선택하는 태그 선택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오늘은 보시면 id가 뭔지 몰라도 일단 id와 클래스란 거를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다음에 태그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id와 클래스를 선택하는 선택자가 있습니다. id 선택자, 클래스 선택자. 다음에 속성을 선택하는 선택자도 있어요. 다음에 후손 및 자손 선택자란 것도 있고 동의 선택자란 것도 있는데 이게 CSS의 그 외래어죠. 외래어가 아니라 외국말이죠. 외국 언어를 갖다가 우리나라 말로 좀 이렇게 강제로 어떻게 좀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후손, 자손, 동의 뭐 이렇게 조금 어설픈 단어들이 선택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어렵지만 실제로 코드를 보고 저와 같이 오늘 학습을 진행하면 아무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굉장히 쉬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우리가 부담 없이 학습을 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id와 클래스란 거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태그의 id와 클래스를 이용하여 CSS의 속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오른쪽에 그 태그 HTML 문서 먼저 잠깐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div 태그가 있고 div 태그 또 안에 하나 더 있고요. 얘하고 쌍이겠죠. 또 얘하고 쌍이고 얘하고 쌍이겠죠. 그 안에 h1 태그가 있고 ul 태그가 이렇게 있습니다. h1 태그 있고 anchor 태그가 있고요. 그죠? 자, 이럴 때 태그 안에다가 이 태그의 고유한 유니크한 값 id 값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div 태그 맨 바깥쪽에 있는 div 태그 너는 id가 랩이라는 녀석이야 라고 우리가 유니크한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id 값을 주는 거죠. 다음에 그 안에 있는 div는 너는 컨텐츠야. 그리고 너는 사이드 배너야. 이렇게 뭔가 id 값을 주면 나중에 CSS에서 속성을 줄 때 div 태그를 주는 게 아니라 이 id 값을 선택자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div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어떤 속성 쭉 나열했죠. 이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다? 샵이란 걸 앞에 붙여주고 랩이면 랩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속성을 쭉 변경을 시켜요. 그죠? 이렇게 하면 모든 div, 이 문서에 존재하는 모든 div가 다 선택이 되지만 랩을 이렇게 줬어요. 이랬단 얘기는 누구만? 얘만 이 div 태그 요 부분만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div는 선택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id와 클래스. 자, 클래스가 있는데 id와 클래스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id로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는가 하면 또 클래스라는 이런 속성으로 클래스 값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자, li가 지금 리스트 아이템이 하나, 둘, 셋, 넷, 5개죠. 5개인데 이때마다 클래스로 첫 번째 너는 메뉴 1이야, 너는 메뉴 2야, 메뉴 3이야, 메뉴 4, 5 이렇게 이름을 주는 거예요. id하고 똑같은데 이름이 단지 클래스란 거. 그리고 CSS에서 사용할 때 id를 선택할 때는 앞에 샵을 붙여요. 이렇게 샵을 붙여주고 id 이름을 써줍니다. 자, 반면에 클래스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으면 클래스를 선택할 때 그냥 점을 찍어요. 점 한 다음에 클래스 명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예제 한번 실제로 보도록 할게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을 시켜서
예제를 보면 굉장히 쉽게 여러분이 더 빨리 말로 하는 것보다 더 빨리 이해될 수 있어요. 자, 먼저 이번에는 시멘틱 태그를 안 쓰고 이렇게 씁니다. 헤드 div 태그 한 덩어리, 그 다음에 두 덩어리, 좀 띄워보면 세 덩어리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덩어리는 헤더에 해당되고요. 이게 뭐 시멘틱 태그로 보면은 뭐예요? 이거죠, 이거. 그죠?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div 태그 약간 고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랩을 써요. 우리가 보통 랩을 주는 이유는 컨텐츠를 갖다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한번 감싼다고 그래갖고 랩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그 안에 컨텐츠와 사이드 배너가 두 개의 div 덩어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푸터가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 시트를 봐야 되는데, 자, 스타일 시트를 볼 때 먼저 샵 헤더라고 그랬어요. 제가 샵이 붙어 있으면 id를 지칭한다 그랬죠. 그럼 헤더라는 id 값이 있겠죠. 자, 봅니다. 헤더라는 id 값이 여기 있네요. 그래서 얘는 어떤 속성을 갖고 있냐면 width가 150이래요. 가로 사이즈가 150, 백그라운드 컬러는 요런 색이고, 그 다음에 보더는 테두리예요. 테두리 라인. 보더는 1픽셀에 솔리드면 그냥 실선입니다. 그리고 컬러는 요런 색으로 지정을 했대요. 다음에 텍스트 얼라인인데 이건 가로 정렬이에요. 그래서 센터면 중앙 정렬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실행시킨 거 결과물 볼게요. 자, 웹브라우저에서 실행을 딱 시켜보면 이거예요. 요 밑에는 일단 보지 마시고요. 윗부분 보면, 자, 보더 500픽셀이래요. 500픽셀 위드. 그래서 500픽셀 위드가 가져갔고요. 다음에 텍스트 얼라인 센터래요. 그래서 가운데 정렬, 가로축 가운데 정렬. 다음에 보더가 1픽셀에 실선, 솔리드면 실선입니다. 그래서 바깥쪽에 1픽셀의 라인이 보더 값이 들어갔고요. 다음에 백그라운드는 이런 색이래요. 그래서 백그라운드가 적용됐습니다. 이게 어디? div 첫 번째 덩어리, 여기 속성을 준 겁니다. 쉽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내려가니까 랩이 있대요. 랩은 뭐였냐면 본문에 해당되는 전체를 감싸고 있는 큰 덩어리입니다. 자, 랩에도 속성이 들어가 있네요. 자, 500이래요.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 이런 색이래요. 그래서 500, 가로 500에 백그라운드 컬러 이런 청록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번에는 보도가 2픽셀이고 실선이고 이런 색이래요. 그래서 2픽셀, 위쪽 거 헤더보다는 약간 두껍게 들어가 있죠. 두껍게 2픽셀 들어가 있는 거 눈으로 확인되고요. 다음에 텍스트 얼라인 센터래요. 다음에 오버플로우, 아직 안 배운 기능인데 오버플로우 히든, 이건 일단 넘어갈게요. 다음에 다시 할게요. 이거는 다음에 랩의 속성을 줬는데 랩 안에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div 두 개가 또 있어요. 자, 그리고 한 위쪽에 있는 녀석의 이름은 id는 컨텐츠, 아래쪽은 사이드 배너래요. 그래서 둘 다 컨텐츠와 사이드 배너의 속성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위드가 350이래요. 먼저 컨텐츠. 그래서 컨텐츠 여기 350 들어간 거예요. 다음에 보도 1픽셀 솔리드 레드, 빨간색으로 1픽셀의 외곽 테두리 라인 들어갔고요. 다음에 플롯 기능이 있는데, 자, 요거는 나중에 다시 본격적으로 설명드릴 텐데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자, 플롯 레프트 지금 정렬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레프트면 큰 덩어리 얘죠. 얘 랩이 바깥쪽을 감싸고 있는데, 감싸고 있을 때 컨텐츠 얘를 왼쪽에 붙이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왼쪽에 정렬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컨텐츠 다음에 나오는 애도 그 옆으로 이렇게 붙여줘요. 이렇게. 그래서 자, 그 옆에 나오는 게 사이드 배너죠. 여기 있죠. 사이드 배너 그 다음 덩어리죠. 사이드 배너도 보시면 플롯 속성의 값이 레프트예요. 왼쪽 붙여요. 근데 얘를 먼저 붙였죠. 컨텐츠를. 그래서 컨텐츠 옆으로 붙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즉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보도값 들어가 있는 거는 이제 아시겠고요. 자, 플롯을 레프트 줬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div라는 거는 블럭 타입이라고 그랬죠. 타입이. 그래서 계행을 안 시켜줘도 얘가 우리가 레고 블럭 쌓듯이 얘 나오고 그 다음 그 밑으로 얘가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즉 컨텐츠가 나오고 그 밑으로 사이드 배너가 나와야 되죠. 근데 결과물 보면 다르죠. 컨텐츠가 나오고 사이드 배너가 밑으로 떨어진 게 여기 나와야 되죠 원래. 하지만 이쪽에 나왔죠. 옆에.
왜 그러냐면 블록 형태가 기본인데 플로트라는 속성을 주고요. 거기다 레프트를 주면 옆으로 이렇게 붙어서 나와요. 옆으로. 공간이 없으면 떨어지지만 공간이 있으면 옆으로 붙는 성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레이아웃을 잡을 때 계속해서 거의 플롯 갖고 많이 써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플롯 기능을 쓸 때는 이 div를 감싸고 있는 바깥쪽 얘죠, 얘 랩죠. 랩에다가 오버플로워 히든이라고 줘야지 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div가 블록 타입이기 때문에 떨어져야 되는데,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레프트를 주면 공간이 있을 때 옆으로 붙는다. 공간이 없으면 떨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바깥쪽에 오버플로우 히든이라는 속성을 줘야 된다라고 일단 암기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푸터가 있어요. 자, 푸터가 있는데 푸터는 여기 있네요. 자, 클리어 보스를 줬고, 클리어 보스는 여기는 안 줘도 될 것 같은데 플로트에 레프트를 줬어요. 그러면 이 속성이 계속해서 밑에까지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그것을 깨끗이 이 플로트 속성을 깨끗이 없애기 위해서 클리어 보스를 줬고요. 다음에 위드 500이고 백그라운드 컬러 이런 색이고 보도 3픽셀 약간 두껍죠. 다음에 텍스트 얼라인 가운데 줬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게 전부 다 뭐예요? ID 값, ID 선택자를 이용한 CSS 속성 변경입니다. id는 정리하면 이렇게 샵을 이용해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HTML 태그 안에는 id는 땡땡 해서 이렇게 id 값을 지정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메뉴 1, 메뉴 1, 3, 5가 있죠. 자, 메뉴 1 앞에 보면 점이 있어요. 이거는 누구를 선택한다? 클래스 선택할 때 사용하는 클래스 선택자입니다. 그래서 메뉴 1 여기 있네요. 자, 메뉴 1, 3, 5 다 여기 있죠. 그래서 메뉴 1에 컬러를 이런 색으로 하겠다. 폰트 웨이트는 볼드. 메뉴 1 가보니까 컬러 변경되어 있고 폰트 웨이트 볼드처럼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메뉴 1, 3, 5에 폰트 사이즈 20으로 간대요. 그래서 20픽셀로 커진 거 확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id는 샵으로 선택을 하시고요. 클래스는 이렇게 점으로 선택을 해서 속성을 그때그때 변경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예전에 한번 봤죠. 이렇게 선택자를 여러 개에서 나열했을 때는 콤마로 구분해서 계속 연결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점 나온 내용이니까 한번 코딩을 한번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HTML 문서 저장을 할게요. 자, 먼저 시멘텍으로 안하고 그냥 div로 할게요. 자, 얘가 헤더가 될 녀석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본문 섹션이 될 녀석이고 푸터가 될 녀석까지 지정을 했습니다. 푸터라고 이렇게 먼저 써놓을까요? 그 다음에 자, HADR 헤더 됐고요. 자, 본문은 두 개로 나눠지죠. 컨텐츠와 배너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div 한 덩어리 놔두고 또 한 덩어리 div 놔뒀습니다. 자, 얘를 먼저 id 값을 하나씩 지정해 줄게요. id는 헤더라고 할게요. 다음에 여기 id는 뭐라 할까요? 랩으로 감싼다고 해서 랩으로 할게요. 다음에 여기는 id 컨텐츠라고 해주고 또 id 사이드 배너라고 할게요. 사이드라는 말도 쓰는데 어쨌든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div를 id를 주는 게 중요한 거죠. 자, 푸터도 마찬가지로 id 푸터라고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컨텐츠에 리스트가 있네요. 그래서 ul 주고요. li 주면 되겠죠. 그래서 menu 1번 2, 3, 4, 5 주고요. 자, 여기는 배너가 들어갈 항목인가봐요.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이미지 그냥 바로 넣어줄까요? img
속성 src 넣어줘야겠죠. 자, 일단 그냥 비워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구조가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브라우저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이런 구조죠. 자, 이미지 깨진 거는 당연히 깨지겠죠. 어딘지 모르니까. 자, 이미지 먼저 조금 찾아갖고 넣어주고 갈까요? 자, SBA 홈페이지 들어가서 아무 이미지는 한번 가져와 볼게요. 요거 가져와 볼까요? 네, 요 경로 가져와서 재활용하겠습니다. 네, 되겠죠? 됐고요. 자, 문제는 일단 헤더부터 하나씩 볼게요. 헤더에다 보더를 하나 주는데, 아이고. 자, 스타일 들어가기 위해서 스타일 태그, 시작 태그, 종료 태그 줬고요. 자, 여기다가 선택이 되니까 id 선택할 땐 샵으로 시작한다고 그랬습니다. 헤더를 선택을 했고요. 자, 너는 먼저 보더를 좀 줄게. 1픽셀. 다음에 솔리드 타입의 색상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 C로 그냥 주겠습니다. 그레이 컬러예요. 자, 다음에 넓이도 좀 주고 싶어요. 그래서 W 위드 값을 주는데 위드 값을 500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빠졌죠 이게. 그 다음에 또 속성 뭐 줄까요? 폰트 사이즈 줄까요? 폰트 사이즈를 단위가 em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는데요. 이 단위가 뭐냐면 1em이면 기본 원래 크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2가 되면 2배가 되는 거고 배수로 나가는 겁니다. 1.5면 50% 큰 글자. 기본 글자 크기가 1이고요. 1보다 크면 커지는 거고 1보다 작으면 작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를 한 2 정도 줄게요. 그 다음에 두껍게 하기 위해서 폰트 웨이트를 볼드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가운데 정렬시킬게요. 가운데 정렬시키기 위해서 텍스트 얼라인을 센터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많은 것 같지만 별거 아니죠. 500에 1픽셀의 보더에 폰트 사이즈 2배 키웠고 두껍게 볼드체 했고 가운데 정렬시켰습니다. 자, 결과물 재생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푸터도 하고 갈까요? 쉬운 거 먼저 하고 갈게요. 자, 푸터도 그냥 쓸게요. 요거 별 뭐 특별한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네, 되겠죠. 푸터에는 좀 더 많으니까 한칸 내릴까요? 백그라운드만 하나 더 줘볼까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어떻게 주황색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요부예요. 여기 자, 요걸 만드는데 먼저 랩을 선택해야 되겠죠. 커다란 랩을 선택을 해서 자, 위드 500 픽셀로 할게요. 자, 다음에 보더를 줍니다. 1픽셀에 솔리드에 회색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되셨고요. 자, 다음에 얘가 이쪽 덩어리 div 이쪽 덩어리와 이쪽 덩어리가 옆으로 횡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랩 밑에 뭐가 있냐면 뭐가 있죠? 컨텐츠가 있는 거죠. 이렇게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어차피 컨텐츠라는 아이디가 유니크한 여기 이 문서에 얘밖에 없죠. 그래서 앞에 랩을 생략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얘를 왼쪽으로 계속해서 붙여 나가면서 정렬을 시키고 싶다 그래서 플로트라는 거를 준다고 그랬어요. 레프트 주면 되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거 뭐예요? 사이드 배너 얘도 마찬가지로 플로트를 레프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구분하기 위해서 보더를 줄게요. 1픽셀 솔리드 이렇게요. 요 카피해서 배너 쪽에도 똑같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아래쪽에다 플로트를 주면 위쪽에다가 오버플로워 히든을 줘야 됩니다. 자, 확인해보면 이제 옆으로 붙었죠.
자, 붙었는데 너무 간격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위드 값을 좀 줄게요. 위드를 뭐 한 300 정도 줄까요? 자, 주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300이고 나머지 부분을 얘가 차지합니다. 자, 그 다음에 클래스 값들을 한번 주도록 할게요. 여기다 li에다가 클래스 한번 줘볼게요. 클래스는 여기다가 메뉴 1 자, 해서 클래스 값들을 2 3 4 5라고 수정을 하고요. 자, 클래스 이제 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줄까요? 그냥 메뉴 1에 이거 먼저 줘볼까요? li 태그에다가 컬러 폰트 컬러를 갖다가 샵 해서 진한 남색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됐고요. 자, 근데 li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보면 li 태그의 색상 값이 다 바뀌어 있겠죠. 자, 여기서 나는 저 파란색의 메뉴 1의 컬러를 저 파란색이 마음에 안 들어요. 빨간색으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꿨다. 그러면 메뉴 1만 색깔이 빨간색 바뀌겠죠. 그 다음에 나는 메뉴 3도 저렇게 바꾸고 싶어. 그러면 옆에다 똑같이 붙여줄게요. 5번 3번 그러면 1, 3, 5만 다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겠죠. 이미지 불러는 좀 시간이 걸리네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예를 들어서 메뉴 2번에 폰트를 약간 두껍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폰트 웨이트 볼드 주겠고요. 다음에 사이즈도 키우고 싶어요. 그러면 폰트 사이즈라는 속성을 이용합니다. 2배 키우고 싶으면 EM 이렇게 좀 EM 이렇게 안 하고 실제로 입력할 때 20픽셀 뭐 이렇게 입력하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 중요한 거는 id를 우리가 부여를 할 수가 있고 id 부여 이런 방식으로 하고요. 클래스도 이런 방식으로 부여를 하고 선택을 할 때는 샵을 id는 붙이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는 점을 이용해서 선택을 해서 속성과 속성 값을 부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id와 클래스고요. 자, 다음에 태그 id 클래스 혼합.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태그 선택자, id 선택자, 클래스 선택자를 다 혼합해서 쓸 수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보시면 헤더가 있고요. 다음에 랩이 이렇게 있는데 클래스하고 id 있겠죠. 여기 사이드 배너 있고 푸터 있고 구조는 첫 번째 했던 예제하고 비슷합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태그 있죠. ul 밑에 li에 그 다음에 메뉴라는 클래스 태그를 선택한 거예요. 자, 보시면 얘는 id 태그 id 선택한 거죠. id 선택한 거고 id 선택한 거고 id 선택한 거예요. 다 얘도 id 선택한 거고. 근데 ul의 li의 메뉴 뭐예요? 자, ul 태그 선택자 이 문서에 존재하는 ul 태그를 다 보는 거예요. 여기 ul 없다가 여기서 나오네요. 이 ul 태그를 선택했고 이 ul 태그 아래 li 태그를 선택한대요. 또 얘를 선택하는 거죠. 이 태그 줄 중에 li 태그가 많죠. 5개나 되죠. 이 태그들 중에 뭐만 클래스명이 메뉴인 녀석만 얘도 메뉴고 얘도 메뉴고 얘도 메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3개 하나 둘 3개만 선택을 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브라우저에서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3개 하나 둘 3개 3개만 선택되어진 거 확인 가능합니다. 밑에도 메뉴가 있는데 얘는 왜 선택이 안 됐어요? 전혀 속성이 들어가 있지 않죠. 왜 선택이 안 됐어요? 분명히 내가 준 선택은 ULLI 메뉴를 선택한 거예요. 얘는 UL이 아니죠. OL이죠. 오더리스트죠. 그래서 얘는 선택에서 선택 밖의 것으로 선택이 안 된 거겠죠. 그래서 자, 이것도 간단하게 한번 해보면 선택자는 이렇게 태그 선택자, id 선택자, 클래스 선택자를 자유롭게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야겠죠. 선택을 자유롭게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어야지 그 다음에 속성을 변경하던가 어떤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은 정확하게 선택하는
그 노하우를 만드셔야 되겠죠. 자, UL 이렇게 해볼까요? 자, 간단하게 좀 빨리빨리 해볼게요. 메뉴, 클래스, 메뉴 이렇게 해볼까요? 자, 얘는 예를 들어서 메뉴 2번, 얘는 1이라고 할까요? 네, 이렇게 할게요. 자, 6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있는데 얘가 이번에는 UL이 아니라 OL입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로 브라우저에서 한번 확인해 보면 그냥 리스트 2개 나온 거겠죠. 돌다 말지. 나왔죠. 자, 근데 여기서 스타일을 줘요. 이제 스타일을 주는데, 자, 주는데 만약에 메뉴 1 이렇게 했어요. 클래스 선택하니까 점 찍어야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가장 눈에 띄기 쉬운 게 폰트 사이즈만 변경시켜 볼게요. 이렇게 해주면 메뉴 1의 클래스를 가진 녀석 얘 밑에 또 있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다 변하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다 변했습니다. 근데 난 제한 주고 싶어요. 언오더 리스트 여기에 있는 메뉴 1만 난 변경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앞에다 어떻게 준다? UL 이렇게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되겠죠. 자, 안 변한, 여기 떨어졌네요. 예. 자, 여기다 붙여줄게요. LI에 종속되어 있는 메뉴 1만. 그러면 어떻게 돼요? UL 밑에 LI 밑에 메뉴 1만. UL이 여기죠. 여기에 있는 메뉴 1에만 적용이 되겠죠. OL은 해당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나서 새로 고침하면 이렇게 UL 밑에 있는 녀석만 선택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태그 선택자와 ID 선택자, 클래스 선택자를 혼합해서 CSS의 속성을 설정, 변경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속성 선택자입니다. 자, 속성 선택자는 뭐냐면 우리가 HTML 태그를 보면 예를 들어서 input 여기 보시면 input 태그가 있었죠. input 태그 안에 type이라는 속성이 있고 그 속성에는 텍스트라는 속성 값도 있었지만 패스워드라는 거 있고요. 텔 전화번호를 나타내는 텔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게 속성 값이죠. 그죠? 이 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스타일 보시면 인풋이 있어요. 인풋 태그를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인풋 태그 선택해서 그 안에 있는 속성 변경할 수 있겠죠. 근데 인풋 태그를 이렇게 선택을 하긴 하되 인풋 태그가 갖고 있는 타입이라는 속성 중에 텍스트를 가진 녀석들만 선택을 하겠다라고 제한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선택을 하면 누구누구 선택돼요? 자, 인풋 태그 다 인풋 태그네요. 다 선택이 될 것 같지만 타입을 구별하는 거예요. 타입이 뭐만? 텍스트인 녀석들. 얘 패스워드 선택 안 될 거고 텔도 선택 안 되겠죠. 이 두 가지만 선택이 되겠죠. 자, 밑에 보시면 인풋 태그를 선택하는데 타입이 이번에는 텔만 선택을 한대요. 그러면 누구만? 얘만 맨 마지막에 있는 애만 선택이 되겠죠. 이렇게 컬러만 레드로 바꾸겠죠. 자, img를 선택한대요. img의 속성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성 그림의 보도값을 어떻게 5픽셀 준대요. 초록색으로. 그래서 속성을 선택하는 거, 이걸 우리가 속성 선택자라고 합니다. 4개 배웠어요. 우리 태그 선택자, 다음에 ID 선택자, 클래스 선택자, 다음에 해당 태그의 속성을 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는 속성 선택자까지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래요. 자, 이것도 예제를 한번 볼게요. 7-3 예제를 보면, 자, 열어볼게요. 자, 폼 태그가 있습니다. 여기에 액션하고 메소드는 생략을 할게요. 지금 요거 알아보는 게 아니라 뭘 알아보는 거니까 CSS 알아보는 거니까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풋 태그가 이렇게 있어요. 다음에 img 태그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선택한 걸 볼게요. 만약에 이게 없다. 이게 없으면 속성 변경이 전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브라우저에서 볼게요. 네, 이렇게 나와요 그냥. 자 근데 자 인풋 태그를 먼저 그린색 컬러 요게 안에 타이핑 되는 거의 컬러가 이렇게 검정색이 아니라 초록색으로 바꿨대요.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는 크게 30q 키웠고 폰트 웨이트 볼드래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보면 자 보면 이렇게 돼요. 다 커졌죠? 그죠? 다 커졌어요. 그림이 또 안 왔네요. 예, 다 커졌죠? 자 근데 이렇게 해놓고 나서 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타입이 텍스트인 녀석들 속성 선택자는 이렇게 대괄호로 표시를 합니다. 샵은 id 점은 클래스였죠. 속성 선택자는 이렇게 대괄호로 합니다. 그래서 타입이 텍스트 얘네 두 개네요. 이 두 개 녀석은 컬러 녹색이 아니고 이런 녹색이 아니고 뭐로 오렌지로. 그리고 폰트는 더 키운대요. 50. 그다음에 위드 가로 사이즈는 200으로 준대요. 자 이렇게만 코딩이 되어 있다. 그러고 나서 실제로 보면 엄청 커졌죠. 50픽셀에 주황색 나와 있죠. 얘네는 녹색 그대로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타입 전화번호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전화번호는 레드로 바꾼대요. 또 녹색도 마음에 안 드는지 레드로 바꾼대요. 다음에 img src 속성을 선택해서 거기에 보도 값을 5픽셀을 준대요. 그러면 결과물이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얘는 주황색, 녹색, 빨간색, 그리고 이미지 외곽으로 보도 5픽셀에 초록색이 들어가는 거 확인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속성 선택자는 어떻게 한다? 각 태그의 속성을 선택을 하는데 선택을 할 때 이렇게 대괄호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선택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자 후손 및 자손 선택자란 게 있는데 요게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차근히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손하고 자손의 이제 그 글에 대한 의미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손은 뭐냐면 자 예를 들어 뭐 집에 아빠가 있어요. 이렇게 아빠가 이렇게 있는데 아빠 밑에 자식이 2명 있어요. 자식이 이렇게 아들이 예를 들어 2명 있어요. 그죠? 그럼 이게 이제 부고 이게 자죠. 자 1번 자 2 아들이 둘이 있어요. 자 이때 첫 번째 자식이 또 아이를 낳아서 여기 또 이제 아이가 2명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또 이번엔 3명을 낳았어요. 이렇게 아이를. 그죠? 자 그러면 자손은 뭐냐면 아빠 입장에서 보면은 할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자손은 누구예요? 자 1과 자 2 여기에 있는 두 사람이 자손입니다. 이 손자들은 누구예요? 자손이 아니죠. 그죠? 여기 아들 둘만 자손입니다. 그러면 아빠 입장에서 후손은 누구예요? 후손은 여기 있는 손자 5명과 여기 있는 자손 이쪽도 후손이죠. 그죠? 즉 후손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후손이고 자손은 여기 아들 둘만 자손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런 개념하고 CSS에서 선택을 할 때 요런 개념을 도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지워볼게요. 자손 선택자는 바로 내 밑에 있는 그 태그를 선택할 때 자손을 선택했다 그러고요. 후손 선택은 내 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선택하면 그거는 그 후손 선택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div 태그가 있죠. div 태그에 li가 있어요. 그러면 이 div 안에 li 태그가 1개가 존재하든 2개가 존재하든 그 밑에 가서 또 존재하든 아무리 깊이 존재를 한다 하더라도 그걸 다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후손이에요. 즉 중간에 그냥 한 공백 한 값만 띄워주면 돼요. div 안에 또 div 안에 또 div 안에 있는 li가 됐던 더 깊이 뭔가 막 들어가서 li가 있던 아니면 div 바로 밑에 li가 있던 후손 얘 밑에 존재하는 모든 li를 다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후손 선택자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div 안에 있는 깊이 있던 뭐 겉에 있던 p라는 태그는 다 선택하는 게 후손 선택자고 얘 꺾은색 이렇게 가려있죠.
꺾은 가로를 해줘갖고 div 바로 밑에 있는 h1 태그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자손 태그라고 합니다. 이거를 자손 선택자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프로 좀 후손이 큰 개념이에요. 큰 개념, 그 안에 자손이 있는 거죠. 후손이 좀 큰 개념이고. 자,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 실제로 HTML하고 CSS는 코드를 보는 게 훨씬 더 쉽게 이해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 헤더 태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랩 태그가 있고 푸터가 있어요. 여기서 헤더가 있고 헤더 안에 클래스 로고와 카피가 보이네요. 다 div 태그인데 클래스로 지정되어 있고요. 다음에 랩 태그 안에 p 태그가 있고 리스트 태그가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나옵니다. 맨 위쪽을 보면 일단 푸터는 별 내용 없어요. 푸터 뭐 이미지 가져온 거고. 그 다음에 헤더 먼저 볼게요. 헤더를 보니까 헤더, 랩, 푸터 공통적으로 다 500픽셀의 위드 값을 가지고 있고 보도는 1픽셀의 칼라 이런 거래요. 넘어갈게요. 뭐 특별한 거 없죠. 다음에 div를 선택을 했어요. 요 밑에 일단 보지 마세요. 헷갈리니까. 자, 여기만 딱 놓고 보면은 div를 태그를 선택했대요. div 어디 있어요? 얘도 div, 얘도 div. div가 엄청 많네요. 푸터도 div, 헤더도 div, 랩도 div, 헤더 안에 있는 것도 div. 어쨌든 간에 div예요. 다 div 다 선택해요. 그 밑에 li, 후손으로 존재하는 li를 다 선택을 한대요. 그러면 div 밑에 li가 li 한번 찾아봅니다. 자, 요 밑에 li가 없죠. 얘 밑에 당연히 얘도 없고요. 그러면 넘어갑니다. 얘 밑에 없어요. 즉 이 div 밑에는 후손이 li라는 후손이 없습니다. 자, 여기 div 보니까 얘 밑에는 liv가 이 깊숙이 가보니까 있네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아, 후손 선택자 div 밑에 li의 백그라운드를 레드로 한대요. 자, 여기 가볼까요?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 서울 녹색 지원 센터 어디예요? 요 부분이죠. 그래서 요 부분은 다 백그라운드를 빨간색으로 바꾼 거고요. 다음에 div p 태그래요. 후손 선택자죠. 자, div 밑에 p 태그가 있는 거 한번 찾아봅니다. 없죠. 쭉 내려온 거 없죠. 없다가 여기 보니까 div 밑에 밑네요. 얘는 자손이면서 후손이죠. 그죠? 어쨌든 후손에 걸렸어요. 후손이 더 큰 개념이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폰트를 25. 램 밑에 있는 p 태그 서울시 8대 신장 동력의 하나, 얘는 뭐 이렇게 갖고 하는 거 여기죠. 요 부분을 어떻게 폰트 사이즈 25픽셀을 바꾼대요. 다음에 div 밑에 있는 얘는 이 표시는 뭐라고? 자손 선택을 해주는 자손 선택 태그라고, 자손 선택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div 밑에 h1을 찾는데 후손처럼 아무리 깊이 있는 거 이런 거 다 찾을 필요 없어요. div 바로 밑에 있는 h1만 찾으면 돼요. 자, 요 div 밑에 바로 밑에 없네요. h1이. 자, 여기 가볼게요. 이 div 밑에는 h1이 바로 밑에 여기 있네요. 그죠? 자, 얘는 아니겠죠? 얘는 h1이 아니라 h2죠. 그럼 얘 하나 걸렸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여기도 h1이 있는데, 그죠? div 바로 밑에 있는 h1이 아니라 ul 밑에 li 밑에 그 안에 있는 h1이죠. 그러면 얘는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그죠? 얘는 뭐라고? 자손 태그, 자손 선택 태그니까 후손이 아니죠. 후손이면 걸렸겠죠. 하지만 자손이면 안 걸린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 선택에 걸리는 선택되는 태그들은 누구? 얘 하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얘 폰트 웨이트 두께를 볼드로 하고 컬러를 옐로우로 한대. 그래서 로고 이 글자만 이렇게 변경되고요. 여기에 있는 서울시 녹색지원센터 여기는 변경 안 되겠죠. 왜? 이 h1은 div의 자손이 아니라 후손이니까 걸려놨습니다. 그래서 후손 선택자와 자손 선택자 여러분이 구분 정확하게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잘못 엉키면 홈페이지 다 망가지겠죠. 그래서 자, 장표로 또 볼까요? 네, 후손과 자손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동의 선택자라는 게 있어요. 네, 마지막이네요. 조금만 힘을 내서 동의 선택자까지 자손, 후손, 동의 선택자 잘 정리를 해둡니다. 자, 동의 선택자는 태그의 동등한 위치를 판단하여 CSS 속성을 설정했다. 자, 이것도 말로 하니까 어려워요. 자, 이게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 동등한 선택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얘는 플러스가 될 때는 바로 밑에 있는 동등한 녀석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물결 모양은 내 밑에 동등한 위치에 있는 선택자는 다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동의 선택자에서 H3 태그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타이핑이 된 거고요. 다음에 div 블럭 태그죠. 블럭 태그로 해서 div 1, 2, 3, 4, 5 쭉 다 나열을 하는데 H1에서 div, H3 밑에 div를 다 선택을 하는 거예요. 물결 표시면 다 선택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H3하고 div하고 동등한 위치죠, 지금. 그죠? div 요 태그가 H3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죠? 동등한 위치예요. 레벨이 같아요. 레벨이 같은데 물결 표시는 전부 다 선택하는 거예요. H3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태그들 중에 div란 div는 다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div의 태그의 속성을 폰트 사이즈 10에 컬러 오렌지로 바꾼대요. 그래서 폰트 사이즈 10에 컬러 바꿨어요. 자, 근데 이번에는 H3와 동등한 태그, 아까 다 동등하다고 그랬죠? 그 태그들 중에 H3하고 바로 근접해 있는, 바로 밑에 있는 태그 하나만 선택하는 거예요. 얘만 선택하는 거예요. 이 태그의 폰트 사이즈를 20, 폰트 웨이트를 볼드, 컬러를 블루로 한대요. 즉, 얘 하나만 선택이 된 거겠죠. 자,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타이틀, ID, 타이틀을 찾아가 볼까요? 타이틀 얘죠. 그죠? 타이틀 밑에 div 태그 다 선택한대요. 후손이죠. 아니, 저기, 그, 동등 선택자인데 전부 다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가로 사이즈를 300, 그 다음 백그라운드는 옐로로 한대요. 그래서 다 선택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동의 선택자는 정리를 좀 잘해두셔야 돼요. 동의 선택자에는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하나는 플러스로 하는 선택자가 있고, 하나는 물결로 선택하는 게 있어요. 자, 플러스 선택은 나랑 동등한 위치에 있는 태그들 중에 내 바로 아래쪽에 있는 태그만을 선택하는 기능입니다. 물결 표시는 나랑 동등한 위치에 있는 태그들 중에 점 태그를 다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에 무슨 UL 태그가 있는데 그것까지 선택하느냐? 그렇지 않죠. 지정해주죠. div만 이렇게 제한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이하면 내가 H3인데 H3 밑에 있는 div 태그 중에서 전부 다 선택하겠다. H3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밑에 있는 태그 중에 뭐만? 내 바로 아래에 있는 div 태그만 선택하겠다. 타이틀 id를 선택을 했어요. 자, 얘 선택했죠. 이 타이틀 id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div 태그를 어떻게? 다 선택을 하겠다. 그죠? 자, 코드 한번 봅니다. 보시면 자, 5번 보시면 이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동의 선택자는 잘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데 잘못 사용하면 엉키겠죠, 소스가. 그래서 한번 엉키면 굉장히 많은 수고가 들어가서, 비용과 수고가 들어가서 다시 또 스트레스 받으면서 수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잘 사용하시면 아주 약이 되는데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겁먹고 사용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잘 사용해서 굉장히 코드를 효율적이고 절약해 나가면서 코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했던 내용들 조금 많은 내용인데 정리를 좀 해볼까요? 자, 먼저 우리가 알아봤던 건 id와 클래스란 거 알아봤습니다. id는 클래스와 id는 똑같아요. 단지 스타일 시트에서 CSS 호출할 때 id는 샵을 이용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호출할 때, 선택할 때는 점을 이용해서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태그 선택자, id 선택자, 클래스 선택자를 이렇게 혼합해서 쓸 수 있다는 거. ul 밑에 있는 li 밑에 있는 클래스, 메뉴라는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다음에 선택자 중에 새로운 거 나왔죠. 속성 선택자. 어떠한 태그가 있는데 그 태그가 갖고 있는 속성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성을 이렇게 대괄호를 이용해서 선택해서 우리가 속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거. 속성 선택자 정리해 두시고요. 다음에 후손 및 자손 선택자라는 게 있었습니다. 후손은 누구? 내 밑에, 저 밑에 있던 손자, 손녀 그 밑에 있는 아이들은 다 같이 선택을 할 때는 이렇게 후손 선택자 사용하고, 후손 선택자 사용할 때는 그냥 한 칸 공백만 주면 되겠습니다. 자손 선택자는 바로 내 밑에 있는
그 태그를 선택을 할 때, 요소를 선택할 때 씁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꺾은 가로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의 선택자가 나오죠. 동의 선택자는 나랑 동등하게 위치에 있는 특정 태그를 선택을 하는데, 그때 물결 표시가 있으면 전부 다 선택, 플러스가 있으면 나랑 동등한 위치에 있는 바로 밑에 있는 녀석만 선택. 그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했던 내용 반드시 리뷰를 한 두세 번은 해보셔야지 여러분이 되고요. 리뷰만 해서는 안 되고요. 실제로 코딩을 하면서 손에 익숙하게 돼야지 실제로 내 산 지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 태그, 속성, 후선, 동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다시 한번 꼭 그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 거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 다시 CSS의 다른 기능들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